11대째 매학리 앞바다에 펼쳐진 어장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입니다. 저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해서 그 고기잡이 하던 어부 집안의 어부입니다. 근데 이 폭격전 때문에 한동안 어부의 그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천직인 어부를 한동안 잊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옛날 아버지하고 함께 그 고기잡이 하던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요. 이 폭격장이 들어선 것이 1951년 8월 남북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군기가 매학리 앞바다에서 불과 한 700여 미터 떨어진 구비섬,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구비섬에 폭탄을 투하더랍니다. 그 주민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안도했답니다. 왜냐면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서 이 폭탄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곳에 갖다 버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장장 54년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결국 2005년 8월에 54년 만에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된 과정이 너무나 참 그 한많은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이따 좀 그 시원한 장소에 가서 자세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공간 안에 대한 것을 잠시 제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간에 그 울타리를 치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저 쇳덩어리, 저 장승처럼 서 있는 저 무지막지한 저 쇳덩어리들이 바로 미군기에서 투하하던 연습 폭탄들이에요. 저 무게 하나의 무게가 227kg입니다. 근데 저거를 우리 주민들이 미군이 철수한 후에 저거를 수거를 해서 어장을 갯벌을 정화시켜서 어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저걸 수거를 해서 재활용으로 이렇게 작은 매학리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 역시도 이 한반도 모형을 하고 있는 이것들도 다 미군들이 사용했던 포탄 또는 기총 탄환, 탄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 저 위에는 백두산이 서 있고 여기에는 제주도 옆에는 한라산도 서 있고요. 울릉도 독도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곳 안에는 매학리 주민들 자체로 사용하던 그런 상약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매학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연을 담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나이론 천인데요. 낙하산입니다. 이제 야간 폭격을 하게 되면 그 목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전투기가 그 낙하산 조명탄을 투하합니다. 그러면 조명탄을 투하하면 이 낙하산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이제 불을 밝게 해가지고 목표물이 농섬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 전폭기에서 그 농섬에다가 이제 폭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낙하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예전에 그 곡식자루, 콩이나 깨를 담는 곡식자루로 사용하게 됐고요. 또는 이불 호청이라든가 모기장 또는 베갯잎 이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60, 70년대에는 그 옷감이 이 시골에는 대체로 옷감이 그 광목이었어요. 광목이다 보니까 이 피부에 닿으면 거칠었고 또 세탁하기도 불편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볍고 부드럽고 세탁하기도 편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우리 매학리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이렇게 낙하산 천에다 이렇게 물감을 들여서 옷감으로도 만들어 입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망사 옷을 해 입은 분들이 바로 매학리 어머니들일 거예요.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지금은 그 주방에 다 수도도 있고 화장실이고 어디고 다 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도가 없기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공동 우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 담아서 이 물찌개에 져다가 이렇게 해서 생활용수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통이라든가 다라, 빡가스, 심지어는 이렇게 그 떡을 찌는 시루, 예전에는 그 시루가 옹기로 되어 있었어요. 무겁고 깨지기 쉽고 이랬는데 이것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인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재질이 바로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통형으로 째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상공에서 전투기가 야간 폭격을 하기 위해서 조명탄을 투하하면 그 화약을 감싸고 있는 탄피가 분리돼서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주워다가 바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재단해서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여느 시골에는 이런 나무로다가 등잔을 받치는 등잔 받침을 만들어 사용했죠. 부잣집에는 이렇게 청동으로 해서 이제 등잔 받침으로 해서 사용했고, 그런데 매학리 주민들은 이 포탄, 연수 포탄 이걸 가지고 등잔 받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집집마다 여러 개씩 됐어요. 안방, 건너방, 사랑방, 마루, 부엌 해가지고 이렇게 등잔 받침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바로 이 종류의 연수 포탄에 임신 8개월 된 임산부 이영자 씨가 등에 맞아서 즉사를 했죠. 그런 슬픈 사연도 있어요. 네. 그치, 이거는 농섬에 야간 폭격을 하기 전에 농섬에다 이거를 한 100여 개를 쫙 둘러서 이렇게 이걸 쳐놔요. 그래서 이제 불을 펴놓으면 비바람 불어도 이게 불이 안 꺼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불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이제 미군들은 교체를 해요. 그럼 이거 버리면 주민들은 이걸 또 주워다가 특히 이제 가을에 이제 타작을 이제 벼서 이제 타작을 할 때 마당에다 이걸 펴놓고 타작을 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는 이걸 마당에 펴놓고 추상도 치르고 하는 그렇게 이제 요긴하게 재활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탄피로 재떨이도 만들기도 했지만 이 탄피로 이렇게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발사하는 그런 탄피인데요. 이 인두자루로도 사용을 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실제 폭탄이에요. 실폭탄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 실폭탄인데 이것을 이제 불발된 거예요. 불발된 거를, 터지지 않은 걸 주민들이 주다가 이렇게 뇌관을 빼고 이 안에 있는 폭약을 빼낸 다음에 마을의 종으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어떤 대수사가 있을 때는, 뭐 마을에 총회가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어떤 결혼식이 있다, 초상이 났다 이럴 땐 종을 쳐서 땅땅, 뭐 땅땅,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모여서 이제 대수사를 치르게 됐지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불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종이 달려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종을 막 칩니다. 땡땡땡 막 치면은 들판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또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물을 담아다가 함께 화재를 진압하던 그런 종으로 사용했어요. 그 미군들이 사용할 때는 인간을 해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흉기를 썼지만은 주민들은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종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또 특별한 게 있어요. 포켓점프에서 이 헬멧. 이게 왜 있냐면, 이따 이제 영상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포켓장 반대 그 시위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이 곤봉으로 마구 때려요. 그러면 이제 머리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것을 맞춰서 쓰고선 시위를 하게 된 그런 그 헬멧입니다. 이상한데? 자, 여기 보면
그 해안가에는 여기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육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요. 이제 근무 서는데 그 철모 안에 있는 내피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레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을 우리 매항리 앞바다에는 모래가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모래를 갖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직접 이걸로 벽돌을 찍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소 우리관 또 돼지 우리관 같은 것도 짓기도 하고 창고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그 쭉 보시면 주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생활용품들로 이렇게 전시가 됐어요. 여기도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다리미가 전기 다리미 뭐 해가지고 무선으로 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팀으로 되는 다리미가 나와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 옷을 다리게 되면 여기다 숯을 담아서 다림질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광목 옷을 다릴 때 사용되는 숯을 담아서 사용되는 다림이고요. 이거는 명주 옷을 숯을 담은 옷, 저기 다리미로 다리면 명주가 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명주 옷을 다리는 그런 명주 다림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사진 그렇죠? 웃겨요. 사진 웃기죠? 예, 이 아이가 지금은 1m, 전체 사진. 이 아이가 지금 사진. 키가 1m 87인데요. 지난달에 공군에 입대했어요. 예? 저요? 이 녀석이. 안돼 밀린다고. 지금 2000년대에 대투쟁 때 참여했던 이 시위꾼인데 이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 매항리 폭격장 폐쇄 운동을 함께 했었어요. 저기 아래 아래 봐봐. 모자이크 이 작가가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 이 작품한 것이거든요. 이제 매양리 스튜디오? 여기 설마 영화 매양리의 찍었는데요? 어떤 역사를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매양리 영화 있었어. 지우려고 감추려고 하는 매양리라고 영화 찍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한국 표현하는 영화 하나 더 그런 만들어야겠다. 작품입니다. 이것이. 하나 있긴 해요? 매양리 스튜디오. 와 시원해. 대한민국의 종족국에 이목으로 유민할 것입니다. 불지가 들딱거리고 식민지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투쟁의 가치와 의지도 갖고 싶지 않는 현실에 더할 수 없는 서울풍과 비행하는 중간에 들어가서 그 선생님과 있는 거 보셨죠? 네. 예. 그 사실 그때도 있지만 또 그 이전 89년 지금으로서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89년도에는 저희가 야간 습격을 해서 야간에 미군 기지 정문 철책을 바로 넘어뜨려서 그 안에 몰려 들어가서 내리자 장비를 모두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그래서 이 오산에서 미 특공대들이 헬리콥터 완전 무장을 해서 헬기로 투입이 돼가지고 거기 숨어있던 미군들을 헬기에 태워서 오산 사령부로 이제 가고 이후에 경찰 병력들이 투입이 돼서 대간첩 작전을 하듯이 엄청난 또 탄압이 또 이루어졌었죠. 저는 물론 그 구속돼서 목사의 변제도 했었고 또 근데 그때는 아닌 게 아니라 그 곡괭이 낫을 들고 했어요. 제 손에는 시클이 들려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항을 못해요. 이렇게 전투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 89년도에는 소위 백골단이라고 하는
하얀 헬멧에 척커가 있고 신문에다가 새 파이프를 가면 뚫려 되면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진짜 큰 부상자들이 많이 출할 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괭이를 낯을 들고 이제 대항을 하고 강화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 때만 해도 시골 사람들 턱수에만 불려가지고 그냥 밥을 떨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 성역시 하던 이윤미지를 찾아가서 레이더 장비를 때려주고 그 폭격을 알리는 수련 연습을 알리는 홍색 깃발을 찍고 하는 그것은 그 금사씨를 위반 해서 굉장히 엄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골 촌놈들이 그 바닷가 어부가 저런 행동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무슨 건 그런 투쟁이었거든요. 왜 그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 때에 저한테는 예쁜 딸이 셋이 있었어요. 89년도, 88년도에 1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근데 이 예쁜 애기들이 폭격을 하게 되면 그 폭격소리에 놀라가지고 새파랗게 자지러져요. 그 새파랗게 자지러져서 놀라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런 그 공포에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고통을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88년부터 투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근데 그 전에는 임시 파견된 임산부가 오폭에 맞아 죽고 다치고 또 생태 같은 어린 그 소년들이 한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도 어디 가서 사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제기라는 것은 곧 부사정권에서는 빨갱이였고 그 빨갱이는 그 집안까지 완전히 평화방진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학설조차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태 같은 그 아들들의 그 죽음을 가만히 담아서 지게에다 자다가 모래에 받아서 그 무도했던 그 아버지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87년 민주화, 땅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민주항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88년부터 그래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한미 당국에 이 대책을 호소하자 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88년도에 이 투쟁을 주민들을 선동하기 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기 전에는 제가 이 지옥 같은 내향기를 내 고향이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고향이지만 이 지옥을 탈출하려고 사실은 이억마일리 중동 그 쿠웨이트 그 사막의 나라로 돈을 벌러 갔었어요. 왜냐면 내가 78년도경에 이제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 조선일보였는데요. 그 조선일보를 보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가게 되면 망망대해에서 이제 어망을 쳐놓고 고기가 이제 걸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에 망망대해에서 그 좁은 배 안에 아버지와 나랑 단둘이잖아요. 얼마나 무료해요. 헐술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를 전국구독을 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요술 거울이 손 안에 있어서 이걸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무료 할수있는데 무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문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것도 공경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갖게 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냥 그 진짜 소름이 끼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박스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 모 대학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했는데,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아니한 한적한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보다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살률이 높더라고 하는 이 조사 내용이 실렸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걸핏하면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끔찍한 폭력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툭하면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그 원인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 특징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의 장래 또 내가 이 훗날 졸업을 해서 자녀들을 갖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전쟁 기억을 탈출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당시 그 조선일보 하단에 광고가 실렸었어요. 어떤 광고가 실렸냐면, 그 직업훈련을 통해서 중동 지역으로, 중동 지역의 그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돈을 벌러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대림 산업이라고 하는 큰 그 건설 회사가 운영하는 그 직업훈련소에 들어가서 직업훈련을 받고 합격이 돼서 그 쿠웨이트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게 됐죠. 그런데 진짜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뭐 50도 60도 되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거를 견뎌했고 극복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 전쟁 기억을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또 그동안에 이제 고기잡이하면서 관련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는데, 하루에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일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 보너스 시간을 줘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그 급여명세서에 580시간에서 630시간이 달려요. 제가 이제 그 기념으로 그 급여명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1년 계약 기간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셔요. 바로 이웃 주민들처럼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내가 이 전쟁 기억을 탈출하는 것보다는 저 계획받던 특별장을 폐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오기가 생겼었죠. 그러다 이웃마을 처녀와 결혼해서 그 예쁜 아이들을 낳고, 그 예쁜 아이들이 그 폭격술에 놀래서 사파를 저질러주는 그 모습에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88년부터 이 북극장 폐쇄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참 파란만장한 우욕들도 많았어요. 너무나 이게 상대가 거대한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국 군대, 또 한국 정부에서 보호하는 그런 외국 군대였기 때문에 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그래서 저 자신이 어린애들도 있는데 끔찍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자결도 시도를 했었고, 여러 번 이렇게 체포돼서 옥살이도 하고, 사실 이 조그만 바닷가에서 아버지랑 같이
그 고기잡이하던 그 작은 어부가 이 거대한 미국 세계 최강의 미국군 이 기지를 폐쇄시킨다고 하는 이 운동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모한 짓이라 이제 그만하라. 제 아내 역시도 이제 당신이 시골 사람으로서 옥살이까지 했으니 해볼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서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 친정 오빠를 통해서 서울의 직장까지 또 살 수 있는 방한칸들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했었는데도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나 이 끔찍한 이런 것을 계속 당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그냥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끝까지 즐기게 이렇게 투쟁을 했어요. 결과 2000년대 들어서 많은 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심지어 청년 학생들까지 이곳에 몰려와서 함께 연대 투쟁을 하는 그런 그 굵은 민중의 연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될 수 없는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이곳 미양에서 철수시키는 이 폭격장을 폐쇄시키는 이런 그 쾌거를 이뤄냈어요. 세계사적으로도 이렇게 주민운동으로 해서 미군 기지를 폐쇄시킨 것은 이 한국 대한민국의 유일하답니다. 미군이 세계 88개국에 파견돼서 주둔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 88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주민운동으로 이 폭격장을 폐쇄시킨 것은 한국 대한민국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위대한 투쟁의 승리를 거둬서 이제 평화스럽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성 씨가 함께 이제 이곳에 폐쇄시킨 그 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평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루신 수원에 있는 수원 그 전투기장을 바로 미양리 화성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주민들이 전투기 폭격장 때문에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 피해를 받았는데 또 그런 피해 고통을 더 이상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우리 화성 시민들과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원 전투기 비행장이 화성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반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남북이 평화통일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접어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시켜야 되고요. 또 이북 역시도 이북에 있는 비행장, 남한에 있는 비행장 하나를 폐쇄시키면 이북에 있는 비행장 하나 폐쇄시키고 함께 폐쇄시키면서 그 부사적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양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파협정에는 미군이 사용하던 미군 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할 때는 반드시 환경 정화를 해서 깨끗한 땅으로 다시 돌려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남미에서 미군들이 철수하기 전에 미국 본토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용역 조사를 했어요. 용역 조사를 한 결과 이 농선집을 갯벌에서 있는 그 포탄들을 빼는 비용만 700억인데 4년 동안 기간은 한 4년이 걸리고 그 비용이 약 700억 정도가 든대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군들은 그냥 팽개치고 가버렸고요. 그러면 한국 정부 역시도 이것을 그러면 대신 미군 대신에 저거를 환경 정화를 해서 그 어민들의 삶의 터전 갯벌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역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로 저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포기장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어서 이 포기장이 2005년 8월에 폐쇄됐는데 우리가 그 1년 후인 2006년 9월 달에 실제 터질 수 있는 그 폭탄을 불발된 그 불발탄을 화물차에 싣고 미 8군 기지, 미 8군 사령부 앞에 또 국방부 앞에 와서 그 거친 그런 그 시위 투쟁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 8군이나 한국 국방부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목마른 미국을 판다고 저 포탄을 빼내서 정화를 시켜야 갯벌이 도산을 하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조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구책으로 저걸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하는데 여러 해 동안 그 수고를 했거든요. 주로 이제 겨울에 했어요. 여름에는 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그 폭약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저걸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하면서 저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또 저기에는 이제 미국 기지를 운영할 때 폭발물 처리반에서 일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을 앞세워서 조심스럽게 저를 이제 많이 이제 수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다가 2012년도 이 제주도 강정마을 핵미지 문제 때문에 우리 명지 주민들이 이제 평택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거기 강정마을, 제주 강정마을 핵미지 연대 투쟁하러 가기로 됐었어요. 근데 이틀 앞으로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몰려와서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갔어요. 1년 넘게 이제 수설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당시 그 경기도 경찰청장 책임하에 경기도 경찰 경력 400명이 제주 강정마을 해부기지 그 시위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파견돼서 그걸 책임하에 경기도 경찰청 책임하에 그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미군을 상대해서 세계 최강인데 미군을 상대해서 승리한 야한이 전만들과 주민들을 끌고 여객선을 타고 연대 투쟁하러 간다니까 난리 났죠. 정말 난리 났죠. 그래서 그거를 못 가게 이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짓을 떠났는데, 그래서 결국 1년 넘게 수사하면서 아무것도 저기 잡은 게 없으니까 저 포탄을 수거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배임 또 저한테 주민들이 이제 뭘 150만 원씩 이제 생계비를 지급을 해요. 여기에 전염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끔요. 이런 식으로 망신 주고 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일도 당했어요. 사실 그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국가에서 하지 못했으면
주민들에게 거기에 투입된 비용으로 구사하고 표창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요. 저 위험한 일을 주민들이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원래는. 예. 저게 왜냐면 한국용 폭탄이기 때문에 저기엔 불발탄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불발탄을 여기도 갖다 이제 뇌관 제거하고 해서 이제 해놓은 것도 여러 개 있고 하지만은 어떤 거는 이제 빌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들도 불발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그 민간인이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그 망신을 주고 하는 진짜 아니야 이게 나라냐 이라고 참 우리가 참 그런 한숨도 쉬고 했었는데 일단 저렇게 해서 수거를 해서 갖다 놓아 보니까 이 어장이 이제 격벌이 살아나가지고 그 어획고가 엄청나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20억에 조개 채취만 해서 바지락 조개 채취만 해서 20억이 소득을 올렸어요. 오늘도 또 바다에 들어가셨거든요. 하루에 그 우리 어민들이 거기 바다에 가시는 분들이 한 500여 명이 돼요. 하루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가면은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어요. 조개 채취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은 한 20여만 원 벌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15만 원 벌고 그래. 조개 채취해가지고. 조개가 엄청 많이 이게 어장이 살아나서 바지락이라고 하는 조개. 그런데 오늘도 그 제가 타는 배에 선주한테 전화가 저기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바다에 가자고 조개 채취하라고. 저도 가면 한 20여 만 벌어요. 근데 이렇게 고소를 해서 고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국가가 해서 신속하게 정화를 해서 어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렇게 해서 이제 갖다 이제 또 쌓아놓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생활용을 할까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 내양 역사관도 좀 작은 역사관도 만들어보고 또 이후에 이제 여기 평화성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저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조형물이라든가 심지어는 거기 이따 가서 현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 45m짜리 전망대를 세워요. 그 마리오 포타라고 하는 스위스 세계적인 건축 설계가인데 이 사람이 설계한 걸 보니까 그 전망대 그 앞으로 해서 이게 저 포탄을 갖다가 쭉 세워서 하나의 조형물로 멋진 작품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보시면 그 해안에서 그가 1.2km.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열려갖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는 우리 그렇게 깊어 보이지가 걸어갈 수 있고 이제 물이 밀물 때는 못 가죠. 밀물 때는 대충 갈 수 있고 물이 빠지면 썰을 때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폭격을 하고 그 한 지점에다만. 아니요, 이제 거기 했지만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해안에 백벌 같은 거. 해안에 있잖아요. 네, 거기 기초석에 가는 막그 흙먼지가 막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여기 그 벌판에다가도 전에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자동차 갖다 싸놓고 거기에다가 이 로켓포나 소형폭탄을 투하하고 하는 육상과 해상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폭탄 투하를 했었죠. 그래서 하루 1년이면 연간 250일 이상, 하루에 13시간 이상, 밤낮 없이 또 팀 스케줄 훈련이다 해서 특수훈련이 한미 연합훈련 뭐 이런 거 있을 때는요 3주 동안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주한 미국뿐이 아니라
오산, 부산 경기지에 있는 그 배수지대에 미국이 아니라 일본, 괌, 태국, 오키나와 심지어는 태평양에 있는 한국마음에서까지 미군기가 출격을 해서 몇 개 편대가 이제 오산 기지로 와요. 12대나 16대, 20대 이렇게 편대로 와서 3주 동안 치료하면서 여기서 훈련 연습을 해서 이제 평가 점수가 돌아가죠. 제가 오키나와 신난 수송으로 오키나와 미국 국기전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목표물 주변에 민가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과 같은 훈련 때문에, 왜냐면 미군 조종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적진의 목표물을 습격하러 들어갔을 때 목표물 주변에 민가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 조종사도, 미군 조종사도 그 심리적으로 축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버튼을 누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민가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걸 체득을 시키게 돼요. 즉 감정을 키우는 일이죠. 그게 한국 매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미군 그 조종사들도 평가 점수를 받을 때는 이곳에 와서 평가 점수를 받았던 것이죠. 공기보다 가볍다고. 그런데 헬륨은 뭐하러 저장해 놓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헬륨 저장소가 있어요. 헬륨 저장소가. 근데 이 헬륨 저장소가 왜 필요하냐면은 미군들이 이제 폭격하기 전에 우선 그 풍향, 바람의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행 그 각도를 잡아서 이제 폭탄을 이제 투하해야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폭탄을 바람이 불 때에 폭탄을 투하하면 폭탄도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폭격하기 전에 이 미군들은 헬륨을 고무풍선에 커다란 고무풍선에 헬륨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공을 띄워요. 그러면 이제 그 고무풍선에 이제 날아가는 속도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미군 조종사한테 이제 알려줘요. 이제 각도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폭격 연습을 이제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전에 그 고무풍선을 날릴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 날씨가 이제 흐리면 매우 흐리면 이제 검은 풍선을 띄우고 날씨가 아주 맑으면 뭐 빨간 풍선을 띄우고 또 저 베이지색 풍선을 띄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세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보면 지금 이제 3층 탑으로 돼 있죠. 네. 맨 위에가 이제 그 관제소입니다. 여기에서 그 조종사들에게 방향 각도를 제대로 잡아주기도 하고 또 포탄이 목표물에 정확히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여기서 다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부서져가지고 고래처럼 보여요. 예, 본래는 네, 맞아요. 저거보다 3배가 큰 그런 저 정도? 그런 농섬이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농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있잖아요. 그러면 지틀농자에서 지틀농자를 붙여서 농섬이라고 붙인 건데요. 예전에는 북극하기 전에는 저섬의 아름다운 괜찮아. 늘 지틀농자 나 들어가 봐야지. 자동차를 갖다 싸놓고 로켓포를 쏘고 소형포탄을 투하고 하던 그런 곳이죠. 네. 여기는 너무 뜨겁다. 있잖아요. 그럼 안 각 비행장에서 전투기들이 날라와서 여기서 이제 포탄을 투하하면 아빠. 그 포탄이 목표물에 정확히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이것만 채점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미국 기지처럼 시설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근무하던 미군들은 10명에서 15명 내외였어요. 그러면 비행장은 어디 있어요? 비행장은 이제 오산, 군산, 대구 또는 일본, 괌, 태국, 오키나와 여기서 이제 날라오지. 아 뭐예요? 예? 묘예요? 저 재미는 이름이고 묘예요 이거? 여기 그 쿠니는 네, 아, 여기 사격장 이름이고. 아니 이거 그렇지 사격장 이름인데 이 사격장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면 이곳 마을 매항리 마을 이름이 매항리라고 하는 지명을 갖기 이전에 고온이었어. 예고자에 따뜻한 온자를 써서 옛날부터 사람 살기 따뜻한 말에 대해서 고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거야.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행정상 지명이 매항리로 바뀐 건데 자 그런데 얘네들이 미군 애들이 이 고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을 얘네들 발음으로 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 그래서 쿤이 사격장의 마스코트 제미 18세 18살에 죽어서 이제 묘를 쓴 거야 여기다. 저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반려견이 반려견 개 괜찮아, 가능해. 미군들이 하나만 기르던. 비춰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그 이 미군들이 투한 포탄에 오폭에 맞아서 임신 8개월 된 임산부가 죽었다 그랬죠. 또는 12살, 14살, 16살 먹은 이런 소년들이 한 자리에서 4명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들은 장례비조차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소년들의 그 시신을 그 아버지가 가만히 담아서 모래밭에 지게에다 저다가 모래밭에 묻었거든. 그런데 미군 애들은 이 개도 개 죽었는데도 그렇지 묘비를 쓰고. 그렇지 그런 참 슬픈 그런 사연들이 이곳에 있어요. 예. 자, 이런 제임스